북한은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해 3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이후 약 1년 만인데요. 오늘 관련 이야기는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그 순항 미사일 이후에 또 이 탄도 미사일 발사가 있어서 아무튼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제 그게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좀 차이점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순항 미사일 2발 발사한 거하고 탄도 미사일 발사한 거하고 어떻게 좀 차이를 둬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고 나면 미사일 자체에 유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보면 인공위성을 쏠 때와 비행기와의 차이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비행기는 목표물을 찾아가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반대로 이제 탄도미사일은 발사하는 시점에 목표물을 조준을 하고 일단 발사를 하고 나면 예. 이 발사체 자체에 유도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냥 떨어지기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을 쏠 때 로켓을 발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그동안 그 미국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제 탄도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순항미사일로는 미국까지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계속 그 대기권 안에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레이더에 다 걸리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요격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미국에다가 공격을 하게 된다면 탄도미사일을 쏴서 대기권 밖으로 올렸다가 예. 다시 미국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겠죠.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이 관심이 있는 것은 순항미사일이 아니고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나서 이 핵무기를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핵무기를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으려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ICBM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ICBM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 ICBM 개발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체 발사하는 걸 금지시켜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군사활동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국제 제재 위반이다. 예.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는 것이죠. 네. 북한에서는 일단 김여정 부부장이 말폭탄을 던졌었고 그 이후에는 며칠 전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번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차례차례 조금씩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 같은데 일단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도 지금 북한의 행동은 미국 신정부의 관심 끌기 차원이 제일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보면 작년 3월에 북한이 이제 소위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것을 쐈었거든요. 예. 보통 이제 방사포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탄도미사일 기능이 없는데 그 당시 이제 초대형 방사포는 거의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이게 이제 위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일체 발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거의 1년 동안. 예. 그것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한의 어떤 태도가 바뀌었다거나 어떤 전략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트럼프 정부가 임기 말에 들어섰고 이제 선거에 의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고 하는 굉장히 이제 가변적인 상황에서 아마도 임기 말에 트럼프 정부를 아무리 자극해봐야 새로운 것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그때는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국내 정치에 올인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예. 뭐 미국을 아무리 자극해봐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비춰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 왜 그러면 북한이 나섰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들어섰고 지금 대북 정책을 거의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고 벌써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곧 임박한 북한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혁신적인 안을 내놔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싶은데 예. 지난번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뜨뜻미근했죠. 그러니까 예, 예. 거의 뭐 그 정도는 뭐 평상시에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응을 예, 예.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좀 그 도발의 단계를 좀 높여서 예. 우리를 계속 바라봐라. 우리 그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이제 어떤 공식적인 반응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순항미사일 발사 때와는 뭐 다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도미사일은 국제 제재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당연히 이 문제를 삼을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달랐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할 장거리 미사일이냐 아니냐를 예, 예. 따졌던 거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반응하고 국제사회가 반응하는 이유는 북한의 무기가 미국 땅에 도달할 수 있느냐 문제를 예, 가지고 예. 한 거거든요. 근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거리상으로 도달하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거고 지금 그 국제 제재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기술 자체가 결국 그쪽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잖아요. 예, 예. 본인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큰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바이든 정부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가치와 규범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가치를 중시하고 규범을 중시하는데 국제 규범으로 그어놓은 탄도미사일 금지라고 하는 그 국제 규범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문제를 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예.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뭐 굉장히 공격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단거리이기 때문에. 예, 예.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어느 정도 세팅을 했고 그래서 곧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탄도미사일을 쏜 거잖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와 규범을 어긴 상황인데 이번 발사는 그 새로운 대북 정책이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 변화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까? 아마도 이것 때문에 정책을 바꾸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그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민감도 이런 것을 좀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것 때문에 북한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대한다든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한다기보다는 이 정도는 아마도 바이든 정부가 예측하고 있었던 옵션 중에 예.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예. 아마도 이제 북한이 잠잠해지면 네. 바이든 정부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코로나부터 해서 경제 뭐 이런 대단히 많은 이슈들 이민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이번에 있었던 뭐 아시아인들에 대한 폭행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면 아무래도 정책의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아마 그 이번 사건이 이 북한 정책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민감도 또 언론의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발사가 미국을 자극하기도 했지만 이게 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도 어떤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 대응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있을 텐데 결국 이 국제사회 대응이라는 게 미국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북한이 뭐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무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결국 미국 아닙니까? 예. 미국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반응할 거고요. 아마도 이건 이제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유엔 안보리로 가져갈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 정도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만약에 유엔 안보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좀 그 심각한 제재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이 정도 탄으로. 네. 최근에 단계적으로 어쨌든 순항에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했어요. 그러면 혹시 이 다음 스텝으로 더 다른 어떤 수위 높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의도했던 바가 제대로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물론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판일 수도 있는데 북한이 조금 더 도발 강도를 높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미국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건드리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북한이 개발한 핵 무기를 미국 땅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근데 순항 미사일은 어차피 미국을 요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비거리로 봐서 어차피 이 북한 근해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다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ICBM 엔진 실험 같은 것들을 좀 먼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할 수 있겠죠. 엔진 실험이 성공하면 그것을 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극단적인 ICBM 발사나 여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간 단계 좀 더 심각하게 한다면 중거리 미사일 정도 또 발사할 수도 있고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일 발사가 보도된 게 일본 언론을 통해서 먼저 됐고 우리 당국의 발표는 그보다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뒷북당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군 당국에서는 사실 늦었다 늦지 않았다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우리의 대응 태세나 감시 체제 자체가 좀 강력해졌다 이런 대응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발표 시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워낙 그 시민 사회가 강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과연 이게 몇 분 차이로 이게 먼저 했느냐 마느냐 이게 보도 경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 문제라든지 휴전선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들의 안위에 문제가 된다든지 우리 어선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거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공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시험 발사인 것이 명백한 것이고 북한이 의도적인 도발을 했다는 게 이제 뻔히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사실 한반도 문제 어차피 북한하고는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 북한이 이렇게 급히 발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속보로 전하면서 선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또 책임이 있는 거고 이것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동요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일단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했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도발을 했는지 알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어디 피난을 가야 되나? 음식을 사정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미 이 사전에 미사일 발사 분위기를 좀 감지를 했고요. 그래서 정밀하게 지금 그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단순히 그냥 레이더 돌려서 이걸 잡아내는데 우리는 굉장히 정밀한 신호 장비, 영상 장비를 다 동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은 급히 발표했습니다만 일본 발표들이 이게 비거리가 420km다, 430km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좀 불명확했죠. 부정확했죠. 우리는 450km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한 게 맞고요. 그래서 몇 분 먼저 17분, 16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먼저 공표한 게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과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번에 그 발사 의도를 두고 또 다른 한 갈래로 이제 분석하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그 북중 협력 구도가 좀 공고해지는 것 같은 그 분위기 때문에 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가 혹시 든든한 뒷배인 중국을 믿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중국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2019년 만에 하더라도 약 25차례 정도 도발을 했었거든요. 미사일 발사를 했었거든요. 한 13차례 정도 쐈는데 총 25발 정도 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중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최근에 미중 관계의 갈등 그리고 북중 간의 어떤 그 우호적인 멘트들이 서로 오간 것 예. 이런 것들이 북한의 어떤 자신감을 좀 더 불어넣어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게 새로운 옵션 하나의 플랜 B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여전히 북한의 첫 번째 옵션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보고요. 예. 뭐 중국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도발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예. 여전히 미국이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대북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얘기해봤고요.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